드신 약을 복용하신 분들은 잠이 안 들어집니다. 당신은 만약에 암이 35%, 수만 약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제 요소들이 호르몬들이 나오죠. 호흡 자체가 통쾌하다. 나비가 싹 날아가는 거예요. 뭐지 이거? 그래서 제 머릿속에 그래, 나는 우리 병원을 어떤 병원으로 만들어야 되겠어. 사실 옛날에 그 똑같은 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작년인가 재작년쯤에는 이렇게 걸었어요. 이렇게. 그런데 어느 날부터 고개를 들고 이렇게 미친놈처럼 하면서 갔더니 한 달 만에 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일단 그런 모습으로 가니까 직원들도 원장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처음 오시는 환자분들도 표정이 좀 다른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뇌는 기쁠 때 이 안면 근육을 이용해 가지고 웃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내가 이렇게 웃잖아요. 그럼 뇌가 착각을 합니다. 뭐 행복한 일이 있나?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한번 오늘 강의 듣고 집에 돌아가시면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미친놈, 미친년 말이야.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써놓은 거예요.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으면 복이 온다. 행복하다. 그래서 전에 이런 경우도 제가 여기 좀 할애를 많이 할게 하는 게 사실 뭐 이게 어떻고 저게 어떻고 이게 하나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도움이 돼야지 내가. 제가 어머니하고 저 강화도에 한 번씩 자주 가요. 그 풍물시장에. 가는데 강화도에 뭐 유명합니까? 뭐 유명하죠? 밴댕이 유명해요. 밴댕이. 그 다음에 순무 유명하잖아요. 순무 그 김치를 사려고 이렇게 갔는데 한 집에만 빠글빠글한 거예요. 그거 사려다가 또 제가 약간 오지랖이 넓거든요. 장사 안 되는 좀 팔아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뭐 굳이 그 집에 돈 더 보태줄 필요는 없잖아요. 옆집으로 갔어. 아주머니 손님 하나 없이 딱 서 계신데 표정이 이게 아니라 이건 거예요. 팔아드리고 싶은데 마음이 안 가더라고요. 진짜 신기하게. 그러니까 고민을 하다가 잘 팔린 줄 샀어요, 그냥. 그래서 그 경험을 하고 어느 날 이런저런 뭐 자료 준비하고 이러면서 보다가 깨달은 거예요. 출근하다 깨닫고 준비하다 깨닫고 뇌를 속이는 거구나. 우리 인생은 우리가 만드는 거구나. 힘들다 하면은 계속 힘들게 가는 거예요. 말이 좀 길었는데 제가 받은 감동을 좀 나눠드리고 싶어가지고 좀 길게 했습니다. 안 되는데? 아직 서론이 반 정도 했나 모르겠네. 하는 데까지 할게요. 네. 왜? 돼요? 오케이. 그래서 마지막 아까 결론을 안 해고 갔는데 그러니까 이 웃고 이런 것들이 뇌분비 시스템을 좋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 황수관 박사님 뭐 기억나시죠? 네. 엔돌핀 막 하는 거. 거짓말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제가 자율신경계하고 얘기를 했잖아요. 신경과민과 척추건강이 연관되어 있다. 그래서 척추건강이 자율신경계의 기능을 결정한다. 목이나 허리가 아프면 자율신경계에 과도한 이상 정보가 자꾸 전달되고 신경은 예민해진다. 이거 뭐 사는 거 아시잖아요. 계속 너 앞에서 찝쩍거리면 이렇게 처음에 가만히 있겠죠.
나중에 조금만 야 이래도 막 짜증이 나잖아요. 그래서 자율신경계의 건강은 신경 내분비 기능을 좌우한다. 자, 이 신경은 신경 말단입니다. 이게 만약에 근육에 가는 거라면은 전기적 신호로 오다가 마지막에는 화학 신호로 바뀌어요. 화학 신호로. 그런데 이걸 갖다가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그러거든요. 주로 장에서 만들어집니다. 90에서 95% 장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신경 전달 물질이 장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다? 장이 중요하다. 이거 밑에 누르면 딴 거 가나 봐요. 네, 밑에 누르지 마시고. 말하다 보니. 오른쪽에 있는 거. 예.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이게 개요예요. 아직 이제 서론하고 있는데 언제 살 뺄지 모르겠네. 근데 이것만 해도 여러분들 다 건강해지실 거예요. 사실 공짜는 없거든요. 자, 그래서 신경 내분비계를 좋게 하려면 아까 제가 이제 신경 전달 물질이 장에서 만들어지니까 네. 다시 아이고. 네. 장에서 만들어지니까 장을 좋게 한다. 장누수 중은 한 번씩 다 들어보셨죠? 네. 예. 뭐 안 먹어야 돼요? 첫 번째? 뭘 안 먹어야 돼요? 예? 몸이 나쁜 거? 일단 글루텐 얘기하잖아요. 밀가루. 두 번째, 그 다음에 단백질 흡수, 아까 아미노산 되는 재료 있었잖아요. 그래서 위산 분비가 중요하고 췌장 요소가 중요하고 장점막이나 간 기능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세포막 유동성이 좋아야 되니까 콜레스테롤로 된 호르몬 들어가야 되니까 오메가3 지방산 이런 거 중요하고 그 다음에 대뇌 피질 변형계가 아까 시상하부 위에 이렇게 싸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걔는 감정이나 기억이나 이런 거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나 수면 관리를 잘해야 되고 이거 관련해서는 우리 뭐 가바라든지 다 들어보셨습니까? 드셨을 거예요. 아마 공부도 많이 하잖아요. 트립토판, 세로토닌 전구 물질은 뭐 발레리안 루트 저 수면 보조제를 많이 쓰잖아요. 그리고 멜라토닌, 뭐 라벤더. 그 다음에 자율신경계가 안정화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척추 건강을 해야 돼요. 특히 첫 단추 중요하잖아요. 경추.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경추가 중요한 겁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살 빠진 얘기 좀 시작해 볼까요? 아, 힘들다. 예, 이거 뭐 한 번씩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비만을 체형으로 먼저 보면은 4가지 타입으로 나눈다고. 이거 뭐 어디 책에서 발췌했습니다. 부신형, 난소형, 갑상형, 갑상선형, 간장형으로 나뉘는데 부신형은 이름 자 뭐 까고 그냥 할까요? 나는 부신형이다. 부신형. 누가 제일 많은지 볼게요. 나는 난소형 같다. 난소형은 엉덩이나 허벅지 주로 있는 분입니다. 여자분들 많죠? 남자는 난소 없으니까. 네. 그 다음에 나는 갑상선형 같다. 전신이 다 난지고 한다. 나는 간장형 같다. 나머지 뭐, 난 날씬하다. 여기 앉아 계실 필요 없잖아요. 자, 부신형은 이제 복부가 늘어지고, 그 다음 난소형은 허벅지나 이런 데 나이 드시면서 많이 되죠. 갑상선은 나 온몸이 붓고 푸석푸석하고 뭐 그런 얘기들 합니다. 간장형은 남자 모기상감 많이 보시죠? 배만 볼록하게. 간장형은 인슐린 저항성하고 관련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나눈 왜 보여드렸냐면 오늘 이 4가지 호르몬에 대해서 말씀드리거든요. 자, 이제부터 달려서 하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먼저 부신을 볼까요? 부신 스트레스 피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부신 호르몬의 과도한 자극이나 고갈로 인해 가지고 나타나는 피로감, 잦은 감염, 알러지, 의욕 저하, 어지러움, 다양한 증상을 특징으로 하는 증후군이라고 얘기합니다. 부신 스트레스의 원인은 생활습관, 환경호르몬, 스트레스 이게 대표적이죠. 부신이니까 콩팥 위에 있습니다. 부신 호르몬은 4가지 나오죠. 맨 가운데에서 아드레날린, 우리 혈압 유지하고 그 다음에 그 맨 바깥층에는 이제 알도스테론이라고 이제 나트륨을 제흡수를 통해 가지고 수분 조절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 콜티졸 나오죠. 콜티졸. 혈당도 뭐 오르락 내리락 하고 항염 작용도 있고
대부분 천연 스테로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인체에서 만들어주는 거. 이거 잘 못하니까 우리 왜 피부과 가거나 어디 가면은 스테로이드 쓰잖아요. 그 다음에 성호르몬. 뭐 아까 역할들 다 얘기했는데 뭐 좀 더 자세히 정리한 거고요. 부신 호르몬을 보면은 주로 콜레스테롤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아까 알도스테론, 콜티솔, 성호르몬, 부신 그는 빠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부신 기능을 평가하는 데 중에서 뭐 여러 가지도 보는데 그냥 일반적인 혈액형 요거 많이 보죠. 요거. 콜티솔도 물론 잽니다만 저는 저렇게 봅니다. 그래서 부신 피로의 원인을 보면은 잠 못 자거나 운동이 과하거나 너무 또 살 빼려고 열심히 해. 그럼 맨날 피곤해. 살도 안 빠지고. 그 다음에 애 아빠가 돈을 안 갖다 주네. 이게 제일 클지도 몰라요. 자, 그 다음에 술 마시고, 열받는다 술 마시고, 담배 피고, 그다음 뭐 자꾸 뭐 밀가루 이런 거 찾아 먹고. 그러면 결국 만성적으로 스트레스가 가거든요. 그러면 일단 어지러워. 애 학원도 보내야 되고, 뭐 어지러워. 그 다음에 같이 옆에 붙어 있기도 싫어. 성욕도 감소하고, 그 다음에 집중력 떨어지고, 아침에 특히 일을 잘 안 일어나져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애들도 그래. 애들 깨워도 있잖아요. 그게 애가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니라 부신 피로 때문에 그럴지도 몰라요. 그런 애들이 보면 10중 8구는 다 뭐 빵이나 과자나 달고 사는 애들 많습니다. 탄산음료나. 그 다음에 잦은 혈압 변동이나 감기. 그리고 저희 피부과 환자 많이 오거든요. 대학병원을 가도 뭐 약은 이만큼인데 잘 조절이 안 돼요. 약 먹을 땐 좀 되는 것 같은데 약 끊으면 저렇고. 더 다양한 원인들을 좀 했습니다. 예. 사실 다 갖다 붙이면 다 부신 필요 없죠. 예. 그 정도 사실 많아요. 그래서 라이프 스타일이 좀 많이 변했어요. 옛날하고. 옛날에는 아버지, 제가 어렸을 때 기억해서 저희 아버지는, 사실 저희 아버지는 이제 산부인과 의사셨는데, 뭐 늘 안 보이셨지만, 일어나면 안 계신 거예요. 뭐 산모가 있고, 요즘에 뭐 산모가 많이 없으니까. 그래서 과거랑 현재랑 많이 다르죠. 근데 이 네 가지 보통 다 걸려요. 부신 피로 있으신 분들 보면. 그래서 부신도 이런 부신 호르몬이니까 이런 아까 시상하부에서 내하수체, 부신. 근데 부신이 이렇게 자극이나 스트레스 받으면 갑상선이 안 좋아져요. 서로 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부신이 안 좋은 처음에 부신이 어떻게 보면 호르몬의 맏형이에요. 딱 버티죠. 이 집안 내가 지킨다. 그런데 이제 무너지면 그 다음부터 뭐 췌장 분비가 안 된다든지 그러니까 인슐린 저항성, 그러니까 대사증후군이라는 뭐 이런 것들 배 나오고 지방간 있고 시작하죠. 그렇게 그러다가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에스트로겐 우세증이라 그러죠. 막 짜증 나고 그다음 뭐 생리할 때쯤 되면은 막 붓고 뭐 가슴이 좀 붓고 뭐 만져진다든지 뭐 이런 일이 생기죠. 서로 연관돼 있다. 그래서 부신 기능 알아보는 각종 검사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간편하게 보기에는 정확한 검사는 아닐 수 있습니다. 부신이 일중 변동이 있거든요. 아침에 쭉 솟았다가 이제 이게 부신 호르몬이 왜 아까 파이팅하고 이런 것들 나오는데 콜티졸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녁이 되면은 파이팅 안 하고 자야 되잖아요.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언제 했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그리고 그 사람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좀 더 정확하게 보려고 이제 기능의학적 검사. 옛날에는 입원시켜서 했어요. 사실은 부신은 에디슨시 병이라고 부신 자체가 완전히 셧다운된 정말 질환으로 나온 게 있고 지금 얘기하는 저희 부신 기능은 기능적 저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학병원 가서는 별일 없고 푹 쉬고 비타민 잘 먹고 쉬세요 라고 얘기 듣고 검사만 줄기차게 하고 그냥 두벅두벅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타입 호르몬이라는 검사는 보통 그래서 좀 편하게 이제 보니까 꼭 피를 뽑아서 할 필요가 없더라. 침을 통해서도 하루 저희 오시면은 4번 뽑는 데도 있고 6번 뽑는 데도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변동을 보고 반응이 스트레스 초기일 때는 조금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아예 그냥 쭉 반응이 없다든지 그런 걸 봅니다. 그 다음에 모발 미네랄 이것도 우리 모발 중금속 검사 하잖아요. 저기도 미네랄 비율을 가지고 부신 피로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얘는 더치 테스트는 고가인데 소변으로 보는 검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DHEA 레벨을 보면은 여자, 남자가 좀 차이가 나죠. 남자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나이마다 다르고 나이대에 따라서 DHA 레벨을 보고 부신 기능을 간접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액 호르몬 검사를 하면 아침에 눈 떠가지고 눈 뜨는 자체가 스트레스거든요. 눈 뜨는 자체가.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딴 거로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외부 자극은 그냥 스트레스예요. 그냥 이게 좋은 의미로 얘기하는 스트레스도 있고 진짜 돈 안 갖다 줄 때 스트레스도 있고. 예. 그래서 보통 반응이 이제 이걸 카라고도 얘기하거든요. 앞에 따서 cortisol awakening response라고 해서 눈 뜨면 적절하게 우리 부신이 잘 반응하는지 외부 스트레스, 자 싸울 준비가 됐는지 세상은 전쟁터다. 싸울 준비가 됐는지 보는 그런 반응입니다. 뭐 실질적으로 이런 검사를 해서 반응을 보기도 하고요. DHA도 보고. 그래서 부신 스트레스를 치료하는 거는 아까 대부분이 생활 습관이었잖아요. 단 거 많이 먹고 막 이런 것들 장에서부터 비롯되고 그래서 규칙적인 생활하고 숙면하고 다 선생님, 공자님 말씀대로 하시면 돼요. 쉽지 않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부신 영양요법으로는 병원에서는 부스터로 해가지고 세포에 확 밀어 넣어주기 위해서 수액 치료도 합니다. 그리고 영양제는 뭐 어댑톤이나 뭐 이런 돼지 부신 갈아가지고도 만들거든요. 옛날에 갑상선 약물 지금처럼 공장에서만 안 만들 때는 다 돼지 갈고 막 갈았어요. 그래서 요즘에 약이 나오니까 좀 나오는데 요즘에도 이런 기능적 치료를 하는 데 씁니다.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뭐 각 기능의학 전문 영양제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미네랄하고 비타민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 부신 서포트 해주는 것 대표적인 게 감초, 뭐 가시오가피, 홍삼, 생강, 황기 뭐 이런 세인트 론스 워터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자랑 척추 건강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 와서 내분 뭐 이런 거 있는데 막 이거 하자 그러면 뭐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 있는데 그걸 한참 또 설명해야 돼요. 왜 그런지. 자, 첫 번째 끝났고요. 두 번째. 이건 이제 아까 부신 스트레스 받으니까 갑상선 저하가 오잖아요. 갑상선인데 로우 T3 신드롬이라고도 하고 비갑상선 질환 증후군이라고 정상 갑상선 질환 증후군 사실 다 비슷한 걸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례를 보면 갑상선암 진단을 받고 왼쪽에 이제 이게 절제술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약을 먹고 있어요. 갑상선 약물을. 근데도 늘 피곤하고 춥대요. 검사를 해봤더니 크게 뭐 그런지는 않아. 근데 뭐 이런 것들이 크게 뭐 달라지고 이런 거 없어. 55세 여자는 이분도 늘 춥고 피곤하고 여름에도 뭐 이런 분 많잖아요. 자기는 추위 많이 타고 여름에도 찬물을 사용할 수가 없고 공통된 문제점이 있습니다. 피로감을 느끼고 추위 타고 치료약에 대한 반응 잘 없고 약을 먹는데도 갑상선 기능 검사는 대체로 꼭 아까 그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대체로 정상 범위고 감염이 적고 감기가 오래 가고 뭐 대상포진 헤르페스 뭐 이런 거 뭐 달고 산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논문에 보면은 이 만성 피로 증후군 증상이 만성 저감도 염증으로 인해서 2차적으로 나타나는 갑상선 기능 저하 상태와 닮아 있다. 그래서 아까 그 논문 데이터거든요. 봤더니 만성 피로 증후군에서는 이건 높은 거고 이건 낮게 나타나는 건데 이 나중에 다시 설명드릴게요. 리버스 T3가 높게 나오고 비율이 높게 나오고 페리틴이 높게 나오는 거예요. 페리틴이 뭐냐면 그 철이잖아요. 철. 저장철이거든요. 간이나 골수에 저장하는 거. 그 다음에 이 갑상선 보면 당이 조금 떨어져 있고 요오드가 또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건 또 2016년 논문인데 저 T3 증후군은 폐렴 환자에서도 별로 치료가 잘 안 되더라. 봤더니 어디갔냐? 이게 로 T3에서는 치료 잘 안 된다는 이게 시간이 지나도 이건 서버 생존율입니다. 안 되더라. 피부 차이가 나죠 많이. 그 다음에 갑상선 기능 저하로 갑상선 약물을 복용한 환자에서 나타나는 염증 지표가 다 오르더라. 또 불연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 불연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는 거는 갑상선 증상 크게 없는데 검사상으로는 조금
낮게 나타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50세 미만의 남자에서는 저강도염증, 그 다음에 중성지방이 높고 심혈관 질환도 연관이 많더라. 봤더니 당연히 기능자가 나타나는 게 염증 수치가 높게 나타난다. 그런데 문제는 갑상선 기능 저하가 있지만 검사에서는 정상이고 약물을 복용하는데도 불구하고 불편감을 계속 호소한다는 거예요. 지금 갑상선 약물 드시는 분 계세요? 손 들어보세요. 뭐 드시고 있어요? 신지로이드? 괜찮습니까? 춥고 이런 거 없어요? 편하네요? 좀, 예? 소화도 안 되고. 있으시죠? 또 나올 텐데, 신지로이드 단독으로 약을 복용하신 분들은 장이 안 좋아집니다. 당신은 장이 그래서 안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옛날엔 저도 잘 몰랐는데, 그런데 이런 것들이 초기에는 갑상선 기능 검사에서 다 이 정상 레인지에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라. 비싼 돈 내고 대학병원 가서 검사를 했는데 이상 없다고 보내요, 그냥. 그런 경우, 요즘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시키스트, 훨씬 더 뭐 엉금엉금 기어다닐 정도 돼야지 이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갑상선 목에 있죠? 이런 글랜드 형성하고 있는데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이거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필요한 건 볼까요? 필요한 이런 거 눈에 띄어. 아연. 중요하구나. 요드까지. 그래서 우리가 갑상선은 목에서는 이게 요드를 받아들여 가지고 타이로신이라는 아미노산하고 만들어지거든요. 아까 보면은. 그래서 T4하고 T3가 목에서 실제 갑상선에 분비가 돼요. 이게 한 17대 1 정도로 분비가 되는데 불행하게도 T4는 활성화 형태가 아니에요. 잘 쓰여지지 않아. 그래서 T3로 변해야 되는데 이 4, 3가 무슨 의미냐면 요드가 4개가 붙었다, 3개가 붙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말초 조직으로 가서 요드가 하나가 떨어져야지 잘 쓰이는데 비만이 있거나 이런 비만이 있으시면 갑상선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살찌면. 뭐가 선울까요?